오늘 사건은요, 태국 북동부 쪽에 위치한 태국에서 가장 큰 주이며 태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는 나콘라차 시마주 왕남 키아오라는 곳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2023년 11월 25일 토요일, 이날은요 29살이었던 차뚜롱이라는 남성에게 매우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무슨 날? 내 결혼식 날! 차뚜롱 자신보다 무려 15살 연상인 44살 칸차나와의 결혼식. 마을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날 결혼식의 한 과정으로 승려들이 결혼식에 찾아와 경전을 외우고 물을 뿌려 신혼부부를 위해 복을 빌고 기도해주고요. 많은 하객들은 양손에 선물을 하나씩 다 들고 찾아왔어요. 이날 결혼식은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결혼식의 신랑 차뚜롱은요, 나름 태국에서 되게 유명한 남자였어요. 예전에 원래 해병대 소속 군인이었는데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은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을 그만두게 되는데 몸과 마음 모든 게 확 바뀐 상황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든 걸 놓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인 수영선수로 나서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한 결과 태국 국가대표로 나오게 되고요. 지난해 인도네시아 장애인 게임의 수영 국가대표로 출전 은메달까지 따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남자인 거예요. 만약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차뚜롱은 결혼식 일주일 후 태국 월드게임에 참가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는 빛나고 있었을 거예요. 신부가 15살 연상 44살이었어요. 하지만 사진 보세요. 이뻐. 나이가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했습니다. 신부 칸차나는 미용사였어요. 외모도 이쁘고요. 자기 관리 잘해. 이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동갑으로 보이거나 오히려 칸차나가 더 어려 보이기까지 했었대요. 칸차나 성격은 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애교지고 착하고 배려심 많고 이 두 사람은요 소개팅을 통해 만났습니다. 찌릿찌릿 전기가 막 통하면서 3년간 동거 생활도 해요. 이 동거 생활 문제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혼의 결실을 맺은 거겠죠. 태국의 결혼식은 우리나라와 달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한대요. 낮에 전통 혼례를 마치고 저녁에는 결혼식 피로연 느낌이랄까요? 모두가 즐겁게 먹고 마시고 이야기하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밤 11시 반경 목격자들 증언에 의하면 이때쯤 파티가 거의 마무리돼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때 이 남편 차뚜롱의 표정이 뚱하니 너무 안 좋아. 그러고 몇 분 뒤에 보니까 이 차뚜롱이 자기 장모님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뭔가 다투는 것 같은? 장모와 무슨 얘기를 나누더니 화가 잔뜩 나가지고 테이블에 씩씩거리면서 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화가 막 주체가 안 되나 봐. 갑자기 테이블을 탁 치고 일어나 나가버리네. 이때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은요. 아, 새신랑과 신부가 좀 싸웠나 보네. 그걸로 장모한테도 얘기했고 뭐 그래서 화가 났나 보네. 뭐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뭐 금방 풀리겠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던 남편 차뚜롱, 그가 향한 곳은요 근처 주차장에 자기 차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 그가 다시 파티 현장으로 돌아오는데 와, 이 남자 손에 저거 뭐야? 저거 총 아니야? 표정이 완전히 굳어가지고 총을 그 자리에서 바로 빵빵! 놀란 하객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 어머 저거 땅에 쓰러진 거 누구야? 저거 신부 아니야? 신부 칸차나가 땅에 쓰러져 있었어요. 곧이어 몇 발의 총성이 더 이어졌고 신부 칸차나의 어머니 그리고 그녀의 여동생이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한순간 즐거웠던 결혼식 파티가 지옥으로 변한 거예요. 놀란 사람들은요 허둥지둥 그 파티 현장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텅 빈 현장에 그가 쏜 총에 쓰러진 신부 그리고 그녀의 가족들 그리고 신랑 차뚜롱만이 남았어요. 여기서 그는요 가만히 신부를 쳐다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를 쏜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죽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 걸까요?
총 5명이 사망했고요.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왜? 왜 이런 짓을 한 거지? 경찰은요, 바로 이 신랑 신부부터 조사에 들어갔어요. 하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사건 당일 돈 때문에 두 사람이 다투는 듯 보였다고. 하객들 말, 신랑 차두롱이 그날 받은 결혼식 축의금의 일부분을 연회비로 사용하길 바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신부 칸차나가 반대를 했는데 이게 평소 맨정신이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이때 차두롱이 술에 취해 있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아내가 반대하니까 술김에 열이 확 받은 거지. 그래서 이런 짓을 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객들은 추정을 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결혼식 축의금 사용 문제가 총을 쏠 정도로 결혼식 날 와이프의 장모의 가족까지 죽일 정도라고. 몇 년을 같이 지냈는데 몇 년을 동거했는데 고작 그 이후로 경찰도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결혼식 준비를 그날 뚝딱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긴 시간 서로 상의하고 해서 한 거일 텐데 고작 그 문제로 자기 의견에 반대한다고 총을 들어 다 죽이고 자기도 죽는다? 술김에 이 차두롱이 칸차나와 연애하면서 술 먹은 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경찰은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예를 들면 알고 보니 아내한테 내연남이 있었던 거지. 이걸 결혼식 피로연에서 알게 된 거야. 그럼 얼마나 충격이고 열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한 거 아닌가. 아니면 반대로 자기한테 내연녀가 있었거나 그걸 피로연 자리에서 아내 칸차나한테 들켰나? 아니면 알고 보니 아내의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던 거지. 그걸 피로연에서 안 거지. 날 속였다는 생각에 이런 짓을 했나? 아니면 동거 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동거 생활 때부터 이 남자가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폭력 성향이 있었던 거지. 이날 그게 나왔나? 자, 이 모든 것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주위 사람들 말 전혀 그런 남자 아니었다고. 동거할 때도 전혀 폭력 들어본 적도 없고 오히려 너무 다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당연히 양측 모두 내연남 내연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칸차나의 한 친구가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줘요. 칸차나 내연남 이런 거 없다. 그런데 이혼한 전적이 있다고. 알고 보니까 차두롱과 사귀기 전에 일찍이 한 남자와 결혼했었고 그 남자의 아이를 또 2명 낳았던 거예요. 결론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는데 이혼하고 나서 차두롱을 만나기 전까지 만난 남자친구 없었다고. 그렇다면 이것 때문에 알고 보니 이 여자가 결혼했던 여자라서 이걸 결혼식 날 알게 된 걸까요? 그 충격에 다 죽여버리고 자기도 죽었다? 이것도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 여자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만나기 전에 과거인 건데 그게 죽일 정도야? 그리고 정말 차두롱은 그녀의 이혼 과거 몰랐을까요? 확인 결과 그는요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이걸 다 알고도 먼저 결혼을 제안한 사람이 차두롱이었대요. 이혼 과거가 싫었다면 결혼해달라고 안 했겠죠. 그는 심지어 특별한 날에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요. 경찰은요 진짜 난감했습니다. 아니 이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을 만한 사람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이거 어떻게 수사를 이어가야 하나. 그런데 이 차두롱의 한 친한 친구가 엄청 결정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제가 앞서 그랬잖아요. 이 남자 원래 군인이었다고. 잘 나가다가 사고로 다리를 잃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존심이 엄청 센 남자인데 이게 좀 꺾인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만나거나 해도 이게 열등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열등감에 가득 찬 상태에서 칸차나를 만났어요. 그녀의 아름다움과 부드러움이 그를 감동시켰고 그러면서 확 빠져든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는 엄청 걱정을 했었대요. 내가 다리 한쪽이 없다 보니 어느 순간 그녀가 날 싫어하게 될까봐 두려워. 차두롱의 절친한 친구 말에 따르면 차두롱이 그녀가 이혼한 사실 알고 있었대요. 그런데
두 아이가 있다는 건 몰랐어. 거기다 칸차나가 이 아이들을 보기 위해 정기적으로 매달 한 달에 몇 번씩 전 남편의 집에 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얼마 전에 알게 된 겁니다. 이걸 알게 됐을 때 그는요, 쿨한 척했습니다. 아, 그래. 애들 그럼 매달 몇 번씩 전 남편 집에 간다는 거야? 나랑 결혼한 후에도 가야 돼? 아, 그래. 뭐 애들이 무슨 죄야. 아, 그래. 하지만 사실 이거 어느 남자친구가 신경이 안 쓰일까요? 아이가 있는 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닌 매달 전 남편과 마주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아, 그러다가 전 남편이랑 다시 눈 맞으면 어떡해. 나 안 그래도 다리도 하나 없는데 장애 있다고 내가 뒷전이 돼버리고 멀쩡한 전 남편한테 가버리면 어떡하냐고. 이런 생각이 찻두롱의 가슴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전 남편에 대한 엄청난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끼게 한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여자가 내 곁을 떠날까봐 너무 무서워 미치겠어. 그래서 결혼을 재촉했던 거예요. 사실 이때 그가 결혼하자 했을 때 칸차나가 바로 오케이 했던 게 아닙니다. 여자 입장에서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잖아요. 더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처음에 거절을 했었대요. 당장 결혼하고 싶진 않다고. 칸차나, 그녀는 조심스러웠던 건데, 그런데 이 말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찻두롱이 들었을 땐 왜? 왜 나랑 결혼 안 하는데? 왜? 전 남편이랑 다시 합치려고? 왜? 전 남편이랑 뭐 새 시작이라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이런 문제로 둘은 여러 번 싸웠습니다. 하지만 둘 다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라서 사람들이 없는 데서 둘만 있는 데서 싸웠고 이걸 잘 얘기를 안 했었대요. 차두롱 역시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지금 이걸 진술해준 친구 한 명 정도밖에 없었다고. 뭐 좋은 얘기라고. 결론은 내 얼굴에 침 뱉기니까. 하지만 뭐 결론은 그녀 결혼 수락했죠. 그 이유도요. 처음에 막 거절했더니 전 남편이랑 몰래 만나냐 어쩌냐 막 쪼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칸차나가 아니야, 나 당신 사랑해. 뭘 자꾸 전 남편을 엮어. 아니라니까. 그런데 말이 안 통해. 결론은 이 찻두롱을 달래기 위해 나도 이 남자를 사랑하긴 하니까 결국 승낙했던 거예요. 바로 오케이 할 줄 알았던 그녀의 프로포즈 거부. 이때 찻두롱은 나름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쯤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열등감이 더 커진 거예요. 내 아내가 더 이뻐 보이고 더 사랑스러워 보일수록 내가 더 불안해져. 칸차나가 날 버릴까봐, 칸차나가 날 싫어하게 될까봐, 그녀가 다른 남자한테 가버릴까봐. 실제 이렇게 너무 집착하면서 이러니까 한 친구가 야, 너 그런 생각 좀 하지 마. 너도 끌릴 거 없어. 자꾸 뭐 그렇게 안 달라해. 너가 그러면 그럴수록 칸차나가 더 너한테 질리겠다, 야. 그런 생각 하지 마. 내가 딱 봤을 때 칸차나가 널 많이 사랑하는 게 내 눈에도 보이더라. 문제의 결혼식 날 앞서 언급했듯이 축의금 문제로 칸차나와 다툼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찻두롱이 자기 말에 반대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 이 아내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개무시하네 라고 생각, 1차로 기분이 나빠진 거예요. 거기다 결혼식을 하는데 이때 칸차나가 찻두롱, 자기인 여기 앉아있어 라고 하더니 이 여자가 밖에 나가서 손님을 맞이하고 대접하네. 이거 원래 남편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러니까 이 남편 찻두롱 눈에는 아, 지금 이 칸차나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다리 한쪽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무서워? 쪽팔려? 날 숨기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나 없이 다른 남자랑 히덕거리려고?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게 놔둘 수 없다. 열등감이 빵! 항상 이 여자가 언젠가 날 떠나 다른 남자에게로 갈 거라고 이 생각이 머리에 박혀 있었대요. 이게 상대편도 너무 스트레스고 힘들지만 본인도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예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혼자 상상하면서 자기 플러스 상대방까지 갉아먹는 거 아니에요. 이날 이 모든 스트레스에 망상에 모든 게 터진 겁니다. 내가 죽어도 네가 다른 남자 옆에 있는 꼴을 못 보지. 그냥 같이 죽자.
죽어서도 넌 내 옆에 있어야 돼. 심리학자의 분석에 의하면 너무 많은 생각, 너무 지나친 열등감이 자기 의심에 빠졌고 이런 상황까지 이어진 것 같다고. 아니, 아침에 결혼식하고 저녁에 장례식이 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실제 태국은요, 면허만 있으면 총기 소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면허만 있으면. 그런데 면허 없는 총기 소유자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총기 소지자들이. 태국 국민 7명 중에 1명꼴로 총기를 갖고 있어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소지율을 기록한다고. 실제 공공장소에서의 보안 검문이 느슨한 편이라 총격 사건이 자주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 문제를 막고자 태국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인 총기 단속과 함께 면허 발급도 중단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는데 그래도 총격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이 사건의 진실은요, 내연남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남편 차두롱의 망상, 열등감 뭐 이런 거에서 비롯된 거예요. 막말로다가 짜증나서 열받아서 죽인 겁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했어요. 결혼 기념일 날이 사망 그 길이 돼버렸다고. 그래서 오늘은 태국에서 발생한 피비린내 나는 결혼식의 전말을 가지고 왔습니다.